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강의를 맡게 된 한동관입니다. 오늘은 TCP/IP 모델과 그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이 캡슐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인데요. 일단 TCP/IP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TCP/IP 모델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CP/IP와 OSI 7레이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에 대한 장표를 한번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이 계층별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이 캡슐화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란 무엇일까요? 일단 정의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모음이고요. 패킷 통신의 RP와 이제 전송 조절 프로토콜인 TCP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60년대 말 방위 고드 연구 계획국이라는 다파에서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 네트워크 표준이 ISO 모델과 TCP/IP 모델로 좁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말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TCP/IP 모델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쉽게 저희 노트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는 뭐 네트워크 어댑터 부분에 IP 설정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TCP/IP라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CP/IP 모델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시면은 이게 4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레이어 1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상위 계층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이제 물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노드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하드웨어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트워크는 패킷을 처리하고 다른 네트워크 연결해주는 IP 라우팅을 처리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당연히 가장 자주 쓰이는 TCP와 UDP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벨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간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로 볼 수 있고, 이렇게 4개의 레이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개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장 하이 레벨을 2개로 쪼개서도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TCP/IP라는 모델과 지난 수업 때 배웠던 OSI 7레이어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네트워크라는 이 카테고리를 서로 각각의 모델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고 가시는 게 이런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부분 넣어봤습니다. 일단 TCP/IP는요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표현이 되고요. OSI 7레이어는 이렇게 7개 계층으로 저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매칭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서비스, 이제 프로토콜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TCP/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OSI 7레이어의 데이터 링크랑 피지컬 이 부분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저희가 이더넷이라고 명칭을 짓고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뭐 가장 저희가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P, 뭐 라우팅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체크해주는 ICMP라는 프로토콜, 그리고 라우팅 중에 다이나믹한 프로토콜을 처리해주는 OSPF라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는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TCP와 UDP 이렇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TCP/IP와 OSI 7레이어의 가장 사람과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레벨을 보통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OSI 7레이어의 3가지 계층이 TCP/IP는 하나의 계층으로 표현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서비스는 웹 서비스인 HTTP,
메일 서비스인 SMTP, 그리고 이제는 DNS 서비스 등이 다양한 서비스 프로토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캡슐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캡슐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은 하나씩 데이터를 캡슐화하고 뭔가에 헤더를 붙이는 단계를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디캡슐레이션은 반대로 하나씩 디태치, 떼어낸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OSI 7 레이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7개 계층이 표현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7계층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피지컬 하드웨어까지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사용자가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요.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상대방 컴퓨터에게 이제는 송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호스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직접 어떤 캐릭터나 그림 같은 걸 보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세션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정형화된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트랜스포트라는 레이어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보통 저희가 명칭을 부릅니다. 그렇게 세그먼트로 부르고 이 세그먼트는 에서는 그렇다면 네가 보내는 데이터가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TCP 헤더라는 부분을 붙이게 돼서 이 TCP 헤더에는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에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정된 포트를 보고 그 데이터를 그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패킷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전달된 데이터는 다시 또 똑같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떤 목적지 IP를 보낼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IP 헤더라는 부분을 기존 데이터를 뭉뚱그려 하나의 인캡슐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헤더를 붙여서 나는 어떤 IP로 이 데이터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레이어 2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링크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데이터 링크에서는 이제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는 각각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인 시리얼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헤더를 붙이게 되고 추가적으로 오류 검출을 위해서 이제는 트레일, FCS라는 이제는 트레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실적인 이제 피지컬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피지컬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비트라고 부르고 이러한 피지컬에서는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짧은 이 시간에도 이러한 단계가 거쳐서 데이터가 송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반대로 이 피지컬 단계에서 상위 레벨, 애플리케이션 레벨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이 피지컬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화살표는 당연히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첫 번째, 이 피지컬, 이 비트, 이 시그널이 이제는 물리적인 장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이어 2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맥 헤더가 붙게 되고 이러한 맥 어드레스를 보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될 하드웨어 랜 어댑터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 3 네트워크 레이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맥 헤더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디태치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IP 정보를 보고 찾아간 정보는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TCP 어떠한 포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된 헤더를 보고 이제 어떠한 포트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IP 헤더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디태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IP 헤더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션 테이블, 세션 단계까지 올라와서 이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당연히 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호스트 데이터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캡슐레이션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는 컴퓨터, 사용자 PC로 수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데이터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일단 TCP/IP 모델은 패킷 통신 방식의 IP 그리고 전송 조절 프로토콜인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개발돼서 1990년대 말에 네트워크 통신의 일반적인 표준화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TCP/IP와 OSI 7레이어를 비교를 했고요. 이 비교한 장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CP/IP는 4계층, OSI 7레이어는 7계층,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는 각각에 맞는 프로토콜과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할 때는 그런 뭔가 헤더가 붙고요. 그리고 디캡슐레이션 할 때는 필요 없는 정보를 띄어내는 디캡슐레이션, 디태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 OSI 7레이어랑 TCP/IP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머릿속에 계속 담아가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